안녕하세요. 평촌 서울라오병원 견조관절 정형외과 전문의 김광일입니다. 회전근개 자체에 파열이 있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게 되고, 또한 회전근개 자체가 그 어깨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근력 저하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,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께 50%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거나 젊은 사람인 경우 어깨 근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수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, 봉합술을 한 경우에 재파열이 없으면 좋겠지만 재파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반드시 수술한다고는 수두적 치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.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없다던가 어깨 근력 저하가 없다던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,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그냥 영상 촬영만 하고 진찰만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고, 근데 재파열이 일어난 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심하다던가 근력 저하가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적 치료를 다시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. 재파열이 일어난 경우 수적 치료가 첫 번째 수술보다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든 수술이 재수술이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가지고, 재파열 이후에 수술한 경우는 첫 번째 수술보다는 예후가 떨어지게 됩니다. 재파열이 있어서 다시 재수술을 했는데 다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재파열에 대한 이유는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 재파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. 통상적으로는 3cm 이상 파열이 있을 경우에 재파열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, 환자분 자체가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게 되면 보조기라는 걸 차게 되는데요. 보조기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팔을 좀 약간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켜놓는 보조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꽤 있으시거든요.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차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벗으시는 경우가 보조기가 있습니다. 보조기를 벗으시고 집에서 계시다가 바깥에서 외출할 때만 또 차시는 경우도 있고, 잘 때는 빼어놓고 잔다는 분들도 계시고, 그렇게 보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한 대로 보조기를 잘 차지 않으시면 재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의 나이 및 직업,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데요. 바깥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나이라던가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, 스포츠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여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재파열이 있으면 그 수적 치료를 고려 좀 해봐야 된다라고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학적 검사상에서 다시 재파열된 부위가 봉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봉합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봉합이 좀 어렵기 때문에, 그때는 연세에 따라서 비수적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, 영상학적 검사상에서 봉합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봉합적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재파열이 있을지 수술할지 여부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, 특히 재파열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그 경관절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면은 말기 단계로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, 이런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봉합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다시 재파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적 치료도 어려워지면서 재파열도 일어나고 수술 이후에 다시 고생하실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봉합하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고요. 이렇게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고 관절염이 동반되면 오히려 요즘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고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